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며칠 뒤면은 2.5단계에서 하향을 하는지 다시 연장이 되는지 이제 곧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이런 기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앞으로 연장이 되더라도 카페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빨리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러분께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아주 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19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불안감을 신속하게 버릴 것. 학교에서 며칠 전 기말고사 시험을 망친 아이가 집으로 날아온 성적표를 본 아빠한테 혼날 생각에 불안해한다. 그 아이는 오늘 저녁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요즘 들어 부쩍 외박이 잦아진 남편 때문에 최 여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최 여사는 집안일이 손에 잡힐까? 회사에 나가면 상사가 이유도 없이 자신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회사 나가는 일을 불안한 오양. 오양은 회사에서 오늘 제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을까? 불안감을 지닌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그 상태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하루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불안해하는 건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다가올 미래에 긍정적인 일이 생기지 않고 부정적인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불안이다. 이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밥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텔레비전을 봐도, 일을 해도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불안한 상태의 인간은 현재를 미래의 부정적 기운에게 모두 헌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밥을 먹어도 밥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현재 친구를 만나도 친구의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정신은 오직 불안한 미래의 어떤 상황에만 매여있기 때문에 정작 잘 살아내야 하는 현재를 망친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불안감을 신속하게 버릴 줄 안다. 그것이 긍정의 엄청난 혜택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긍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미래란 것이 불안에 떨 정도로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눈으로 미래를 보면 그것은 엄청난 행운의 시기요, 기막힌 도약의 시간이다. 그래서 설렘에 가슴이 두근대고 기쁨에 흥분이 된다. 부정적인 사람이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은 미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밤새 숙면을 취한다.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인생은 파탄나게 되어 있다. 불안한 심리 상태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잘 보기는 어렵다. 100점 맞을 시험을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70점밖에 맞지 못한다. 기억력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추리력이나 창의력도 불안에 붙들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심리 상태의 요리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만든 스파게티가 과연 맛있을까? 손님은 그의 스파게티에 만족할 수 있을까? 불안에 시달리는 외과 의사는 또 어떤가? 그가 잡은 메스가 과연 제대로 환자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럭저럭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안에 사로잡힌 의사는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쉽다. 실제로 의사인 내 친구는 자신이 한동안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했다. 이제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아직도 그는 약간의 불안감을 지니고 산다. 그를 괴롭게 만든 불안감은 실상 현재의 어떤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일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가 수술한 과거의 환자가 예기치 않게 사망하면서 갑자기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물론 그의 가실은 없었다. 환자의 사망은 그의 수술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기에 그는 갑자기 그 사건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마치 과거라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괴로워하며 그는 불안해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내가 수술한 환자가 또 죽는다면 어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다. 그것은 정말 턱없는 불안이었다. 과거의 어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 친구처럼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이며 이제 그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 저 멀리 흘러간 시냇물이 그대의 발을 적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일은 잊어도 좋다. 다시 나쁜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믿어라. 친구는 요즘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 난 가끔 묻는다. 어때? 요즘도 여전히 불안하니? 그러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한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예전처럼 죽을 만큼 불안하진 않아. 그때는 내가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 왜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도 긍정적으로 예견하고 있어. 그랬더니 훨씬 불안감이 줄어들었어. 요즘에 밥도 잘 먹는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갑자기 지금 지닌 불안감을 다 없애기는 무리일 수 있다. 불안감 역시도 우리가 품고 가야 할 한 가지 인생의 무게일 수도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평생 안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건 반드시 버려야 할 부정적인 요소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 것들을 떠올려 보라. 무엇인가? 돈? 과거에 어떤 일이 반복될까 하는 염려? 건강? 가족들의 일탈? 회사의 골칫거리 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그것을 버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긍정은 불안을 잠재우는 수면제다. 미쳐 날뛰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불안이라는 것을 순한 양처럼 잠재워버리는 것이 바로 긍정이다.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억지스러운 추측이다. 그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절대로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 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머리에 채워라. 그리고 지금의 충실한 삶을 살아라. 네, 윤땅의 리딩북 19번째 이렇게 끝났습니다. 19번째 제목이 불안감을 신속하게 버릴 것입니다. 이거는 요번 내용은 저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제주도 와서 정말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 추측, 나쁜 생각 이런 걸로 해서 불안감에 엄청 많이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떨쳐버리는 게 정말 어려운데 만약에 떨쳐내도 또 그게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그때 그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정말 끝도 없이 구렁텅이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을 조금 이렇게 털털 털어버릴 수 있는, 무언가 집중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